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분사 함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거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거가 엄밀히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좀 궁금함을 느껴야 돼.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 그냥 오늘 함께 아무튼 즐겁게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어떤 거 배우는가? Check it out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heck it out 문장입니다. 자, look at the sleeping baby. 자, look at 저것을 봐라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sleeping baby라고 합니다. 잠자는 중인 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저 아기를 봐라는 겁니다. 잠자는 아기. 바로 ing 써서 뭐뭐 하는 중인의 의미인 거죠. 바로 현재 분사인데요. 뭐뭐 하는 아기.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죠. 네, 잠자는 아기.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있죠. The singer surrounded by many fans is my sister. 자, 가수 그래요. 그런데 surround라고 하면 둘러싸다라는 거거든요. ed 형태 되어져서 둘러싸여진이라는 겁니다. 많은 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저 가수가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팬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저 가수가 내 동생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죠. 뭐뭐 되는, 뭐뭐 당한, 둘러싸여진의 의미로 쓰여져 과거 분사죠. The excited man waved his hand to the audience. 자, excited, 신이 난 남자가 wave, 흔들었어요. 그의 손을 누구에게? The audience, 바로 관중, 관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흥분한 그 남자가, 신이 난 남자가 네, 관객에게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네, 이번 연기대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이러면서 네. 자,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excited라고 하면서 우리가 ed 형태냐 ing 형태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형용사들 있잖아요. 뭐 감정이면은 ed를 쓰고 뭐 성질이면 사람일 때는 뭐 ed를 쓰고 뭐 사물이면 ing 뭐 이런 거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그라마 포인트 출발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체키라 문장에서 총 3문장을 보면서 ing 들어있는 문장도 봤고 그 다음에 ed, 바로 pp 형태도 봤는데요. 자,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단어. 그게 바로 분사인 거예요.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본가라면은 분가해서 나왔습니다. 분리되어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뿌리가. 근데 동사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되어 나왔는데 현재성을 강조해. 현재성.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녀석이 현재 분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끝났어. 뭐뭐 완료가 됐어. 또는 뭐뭐 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리되어 나온 단어가 과거 분사가 되어줍니다. 자, 이 분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애초에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가? 자,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동사를 형용사의 기능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동사라고 한다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서술을 할 때 사용을 하죠, 주로. 그래서 뭐 잠잔다, 공부한다, 달린다, 뭐 노래한다. 자, 그런데 이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동사를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준동사라 해요. 즉, 동사를 이용해서 동사가 들어있기는 한데 품사적으로 본다면 다른 역할.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어때요? 동사를 이용했지만 결국에는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다 마찬가지죠. 동사를 다른 품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대표적인 준동사 중에 하나예요. 또 준동사 또 뭐 있어요? 동명사가 있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죠. 동명사.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분사. 이게 바로 또 준동사의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꿔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세 가지 언급했거든요. 자, 잠깐 적어볼게요. 준동사 뭐라고? 동사를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은 투부정사가 있겠고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으로 세 가지 품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동명사가 있지.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거, 그지? 그 다음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그지? 명, 형, 부 다 쓸 수 있고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로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소녀, 잠자는 아기 어때요? 아기라고 하는 명사를 물론 귀여운 아기 이렇게 귀여운과 같은 그냥 평범한 형용사를 써서 수식할 수도 있지만 잠자는 아기라고 했죠. 우리 책이라는 문장에서 저 잠자는 아기를 봐라. 그러면 잠자는 아기라고 하는 말이 아기는 명사고 잠자는이라는 말이 명사로 꾸며주죠. 그럼 결국 형용사의 기능인데 잠자는이라고 하면서 잠잔다라는 동사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잠자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꿔준 거죠. 되죠? 자, 그럼 과거분사는 어때요? 뭐뭐 당한, 뭐뭐 된. 예를 들어서 저 깨진 창문을 봐봐. 깨진 창문. 그러면 뭐 더러운 창문. 그러면 더러운이 형용사죠. 명사를 꾸미니까. 그리고 상태를 설명하고. 자, 그런데 깨진 창문. 그러면 깨진이란 말 역시 창문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기능이지만은 깨지다, 깨트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비롯됐죠. 네, 그래서 깨트리다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깨트림을 당한 바로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사는 뭐라고?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만든 장치입니다. 동사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녀석,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현재 분사 봅니다. 뭐뭐 하는 중인 ing, a dancing girl, 춤추는 중인 소녀, 즉 춤추는 소녀. A barking dog, bark, 짖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짖고 있는 개, 개 짖는, 짖고 있는 개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우리 모두 ing, 현재 분사 요거가 직접 춤을 추던가 그리고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의 어떤 진행, 그래서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능동이나 진행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내면 돼요. 꼭 능동이면서 진행이면서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지금 요건 이나 나타내 주고요. 자, 그러면 과거 분사는 어때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동사 원형에 이를 붙인 어떤 규칙 변화형이 있는가 하면 또는 3단 변화에서 불규칙한 녀석들 그런 거는 외워줘야 했었죠. 우리가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하면서 3단 변화 외웠는데 불규칙한 것들을 외워줘야 했어요. 자, 과거 분사, 뭐뭐 된, 뭐뭐 하여진. 그래서 수동의 의미이거나 또는 이미 끝난 완료의 의미를 지니면 됩니다. 지니면 되는 게 아니라 지닙니다. 네. 자, a closed door라고 합니다. close, 문을 닫다. 그런데 ed 붙여서 문이 닫혀진의 뜻이죠. 닫혀진. 그래서 닫혀진 문. 뭐뭐 된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 분사 썼고요. broken 그래요. 자, 우리가 깨트리다는 break인데 break는 과거형은 broke이고 그 다음에 깨진이라고 하면 broken이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네, 과거 분사 썼습니다. 그럼 깨진 자전거, 즉 망가진 자전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망가진, 누가 망가뜨렸겠지 자전거가. 자전거의 입장에서 보면 망가진 거. 그래서 수동의 의미 또는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야. 네, 완료의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with 하고 나오죠? 자, 요 표현 조금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with 뭐뭐라고 하면 뭐뭐와 함께라는 거잖아요. 뭐뭐와 함께. 나의 눈과 함께. 그런데 이 뒤에 closed 하고 과거분사. 우리가 과거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 줄여서 pp라고도 쓰죠. 자,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close, 닫다. 그런데 closed라고 했으니까 닫혀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눈이긴 눈인데 닫혀진 눈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닫혀진 나의 눈과 함께라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with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 명사에 대한 수식으로서 분사를 써줍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뭐뭐 되어진 명사와 더불어 그래서 뭐뭐 한 채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한 채라고 할 때 뭐 눈을 감은 채. 채! 그 채예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눈을 감은 채. 채? 채를 어떻게 하지? 네, 바로 with를 쓰시면 돼요. 뭐뭐와 더불어, 뭐뭐 한 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with 명사 분사 요게 뭐뭐 한 채라는 패턴이거든요. 나의 눈인데 감겨진 나의 눈과 즉 내 눈이 감겨진 채, 즉 우리나라 말로는 눈을 감은 채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눈은 감겨진 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그냥 감은 채라고 하지만 영어식 표현인 거고요. 자, 요런 식으로 뭐뭐 한 채 요런 거 네, 또 자주 내신에 등장하니까 이것도 잘 봐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봤어요. 동사에서부터 분리되어 ing형, pp형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동사와 더불어서 뭐 진행 시제를 나타낸다. BING,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 시제 나타낼 수도 있죠.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는 BPP, 수동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동사와 더불어서 문장을 서술할 때도 물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번엔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요거 두 가지를 봤는데 자, 우리가 형용사의 기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자, 우리가 형용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를 놓죠. 뭐 귀여운 아기, a cute baby 이래 되잖아요. 그럼 명사 앞에 cute란 형용사를 썼죠. 명사 앞에다가 주로 형용사를 놓고 수식을 하지. 분사도 마찬가지로 앞에다 수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어진다면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은 분사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은 결국 동사에서부터 나온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기능으로서 하고는 있지만 동사에서부터 비롯된 녀석이다 보니 동사적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동작을 설명하고 묘사한다라는 특징 이외에도 동사가 갖는 특징이 어때요? 나름의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나름의 부연 설명, 부사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이 있죠. 이 동사라고 하는 게. 분사로 형용사의 기능으로서 바꿔 쓰기는 하지만 동사의 기능 역시 그 특징을 역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앞에다가 수식을 했는데 만약에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서 좀 어구를 수반해서 좀 내용이 길어졌다. 그랬을 시에도 앞에다가 수식을 할까? 그럼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자, look at the boy. 소년을 보세요. 자, 그런데 달리는 중인 소년 그럽니다. 만약에 그냥 running boy라고 하면 달리는 소년, 간단해. 그런데 달리는 이라는 현재 분사에다가 run이라고 하는 달린다란 동사적 특징에 의해서 부사를 가져올 수 있죠. 즉, 누구랑 달려? 그의 개와 함께 달려. 이렇게요. 그러면 running with his dog 하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running boy, 달리는 소년. running with his boy, 잠깐, running with his dog boy. 어때? 완전 콩글리시 같지 않니? 일부러 또 콩글리시 같이 말을 한 것도 있지만은 완전 콩글리시야. 생각해봐. running with his dog boy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대단히 이상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을 해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 단위로 봐야 되는지 아주 애매모호해지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를 원어로 쓰는 그 원어민들조차도 대단히 이상한 거죠.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수식이 들어가는 경우 다른 어구 수반, 즉 다른 표현 이용해가지고 말이 길어지면 말이야 뒤에서 수식하라는 거야. 됐나요? 또는 뭐 후치 수식 그러죠? 뒤에 위치해서 수식한다. 후치 수식. 셀리는요, should sweep, 쓸어야만 한다. 이게 sweep이라고 하면 이제 빗자루로 쓸다 이런 얘기예요. The leaves, 이파리들, 나뭇잎들. 그런데 fall은 그럽니다.
자, fall, 떨어지다의 pp형이죠. 그럼 떨어진, 이미 떨어져 버리는 의미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낙엽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낙엽을 쓸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fallen leaves 라고 하면 되죠. 떨어져 있는 이파리들. fallen leaves, 낙엽. 그지? 근데 낙엽이 그냥 낙엽으로 떨어져 있는 이파리 하나만, fallen 하나만 쓰면 앞에 쓰지만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이파리들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에다가 어구를 수반해가지고 의미 덩어리를 형성시켰어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봐봐. fallen on the ground leaves 어때요? 와, 완전 콩글리시. 완전 콩글리시 느낌이 나지, 그지? 뒤에서 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leaves 먼저 써주고 fallen on the ground 라고 써주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구를 수반해서 수식이 들어간다면 앞에서 수식하면 대단히 어색하고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겁니다. 또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 설명. 자, 만약 그렇다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leaves를요 선행사로 보세요. 자, 그 다음 이파리긴 이파리인데 근데 which 그 이파리들이 그 다음 입니다. are fallen 떨어져 있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which are fallen on the ground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행사를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파리들이 이다 떨어진 그러므로 이 which는 주어의 역할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자, 그 다음 뒤에는 비동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which are 라든가 어떤 뭐 that are 라든가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여기 있었어. 그래서 leaves라고 하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수식을 해준 거였는데 주비주비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우리 배웠잖아. 관계대명사 배울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략이 된 거야. 그럼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fallen on the ground만 뒤에 남겠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됐냐? 바로 이런 거. 주비가 생략이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는 다른 어구를 수반한 분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과학에서도 과학적 현상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과학적 이론은 여러 사람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도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현상 자체를 우린 또 알아야지. 그지? leaves는 fall on the ground.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야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얘는 어때요? 소년을 선행사로 잡고 근데 그 소년이 who is running 이라고 한다면 그 소년이 달리는 중이다. 걔와 함께.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니까 역시 생략돼서 그래서 running with his dog만 뒤에 남았다. 요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되죠? 자, 어찌됐든 어구를 수반해서 길게 수식을 한다 그러면 뒤에서 수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챕터 초반에 공부를 했을 때 동명사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현재 분사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 다시 한번 현재 분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명사와 비교를 해볼게요. 자, 현재 분사, 동명사 모두 외모가 동사의 ing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인 거고, 그지?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로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문장의 문법성 그리고 의미 둘 다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자, I am writing a novel. 이거 어때요?
BING로 현재 진행 시제로 쓴 거죠. 나는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 writing 요건 어때요? 뭐뭐 하는 중인의 의미네요. 현재 분사죠. 그죠? 우리가 현재 분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는 비동사와 더불어 이렇게 문장을 서술하면서 진행 시제를 나타낼 수 있죠. 밑에는 어때요? 나의 직업은 입니다.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기입니다. 내 직업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본다면 주어 있고 BING고요. 주어 있고 BING요. 똑같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하나는 현재 분사고 하나는 동명사입니다. 무엇이 근거해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나요? 의미. 그죠? 의미. 구조만으로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의미로서 판단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my job is 라고 하지 않고 I am으로 썼다. 그럼 어때요? I am teach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선생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현재 분사 teaching이겠지. 근데 I am이 아니라 my job is 이런 식으로 바꿨었다. 의미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때는 동명사로 봐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문법성 그리고 동시에 의미도 함께 보면서 현재 분사인가 동명사인가를 판가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A dancing girl 어때요? 춤추는 소녀. 그지? 소녀를 명사를 수식해 형용사의 기능이지? 형용사의 기능이야. 바로 현재 분사로 쓴 겁니다. 얘는 어때요? smoking room. 담배 피는 중인 방.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니지. 그럼 이건 smoking이라는 것이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흡연. 결국 명사로서 쓰인 거죠. 흡연이라고 하는 표현. 자, 우리가 명사를 만들어낼 때 명사와 명사를 합해서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복합명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수영과 의복 합해서 수영복, 대기와 실 합해서 대기실, 그잖아요. 이거는 smoking room, 흡연과 방 합해서 흡연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사가 된 거죠. 명사와 명사를 합해서 복합명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때는 얘가 동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A dancing gir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녀이기는 한데 소녀가 댄싱을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직접 능동적으로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기는 한데 후 하고 수식이 들어가. 그 소년이 입니다. 춤추는 중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춤추는 중인 소녀, 주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현재 분사인 경우. 자, 동명사인 경우는 어때요? 방이긴 방인데 뭐를 위한 방이냐면 바로 용도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 용도. 바로 흡연하기를 위한 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명사로 만들어져 있을 때 사용된 이런 동명사는 이렇게 용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똑같은 ing인데 현재 분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동명사로 쓰여서 이렇게 for ing. 여기서 ing는 뭐겠어요? 전치사 뒤인데 명사지. 동명사예요. 이거 뭐뭐하기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표현해 줄 수 있더라. 네, 요렇게 요것도 함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분사 그리고 동명사의 차이까지 살펴봤어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돼서 형용사의 기능, 동명사는 뭐뭐 하기 하는 것, 결국 명사의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을 때, 즉 구조가 같은 형식으로 나왔을 때 의미를 보고 판단하는데 내용상 그 소녀가 춤을 진짜 추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요 수식받는이 아니라 이 명사와 명사를 합해서 만들어진 복합명사 요 명사가 어떤 용도를 표현하는 이 for를 이용해서 바꿔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캐치를 하셔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분사형 형용사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분사형 형용사 뭐 ed로 끝나는 거냐, ing로 끝나는 거냐라고 하면서 둘 중에 어떤 거 써야 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내신 시험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동사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녀석들이에요. 동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판단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대표적인 것으로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xcite. 자, 이거는 애초에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분사형 형용사에 나오는 근간은 모두 다 타동사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타동사라는 게 뭐예요? 목적어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을 목적어를 뭐뭐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타동사인데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 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옵니다. 바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거죠. 자, 현재 분사로 바꿔보면 exciting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인의 의미이므로 흥분시키는 중인이라는 뜻이겠죠. 자, 어떤 영화나 게임이 exciting 합니다. 바로 그 영화나 게임이 나를 흥분시키는 중인 거죠. 그 영화가 또는 그 게임이 흥분을 시키는 중이구나. 뭐 사람들을 또는 뭐 나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분리되어 나온 분사, 과거 분사형 보겠습니다. excit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흥분시킴을 당한이 되어주겠네요. 과거 분사니까. 그러면 흥분시킴을 당한 내가 그 게임이나 영화를 봤는데 걔가 나를 흥분시켜가지고 난 흥분시킴을 당한 거야. 나는 I am excit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흥분시키는 중인 그러니까 부드럽게 흥분스러운 신나는 이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고 excited라고 하면 흥분을 느끼는 그지? 흥분을 느끼는 또는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결국 우리나라 말로는 위에도 아래도 모두 신나는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ing형은 뭐뭐 시키는 중인, ed는 뭐뭐를 당한이라는 거고 이 속에 들어있는 동사는 애초에 다 타동사, 뭐뭐를 어쩌고 시키다 라는 패턴의 동사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exciting이나 excited를 보고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다 라고 부르진 않아요. 형용사죠?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동사에서부터 분리되어 온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이지만 워낙에 자주 쓰이는 거라 그래서 형용사로 그냥 굳어진 거지. 이거를 그냥 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사에서부터 비롯돼 갖고 엄청 많이 쓰여서 형용사로 굳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분사형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표적인 분사형 형용사들 함께 살펴보죠. 자, 결국의 근간은 타동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interest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니,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흥미라고 하는 명사 또는 이자란 뜻도 있지 않나요? 명사? 네, 명사의 뜻도 있고요. 동사도 있어요. 동사는 누구누구를 흥미 느끼게 해주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요새 현대 영어에서 많이 쓰진 않죠. 그가 나를 참 흥미 느끼게 해주는데, 괜찮은데, 관심 가는데, 뭐야, 쟤, 이랬을 때, he interests me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나를 흥미 느끼게 해주는구나. 나 관심 가는데, 썸 좀 타볼까?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ing형으로 interesting 하면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중인, 재미있는, interested, 흥미를 느끼게 함을 당한, 즉 흥미를 느끼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얘는요, amaze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라는 거죠. 자, 얘를 ing로 amazing이라고 하면 놀라게 하는 중인,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놀라게 하는 중인, 바로 사물의 성질이 참 놀랍다라는 거겠죠. 와우, 대단해요. amazing해 브로. 와우, 뭐 이런 거. amazed 그러면 놀라게 하다,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인데 놀라게 함을 당하다가 되겠죠. ed, 과거 분사 패턴이니까. 그럼 놀라게 함을 당한, 즉 놀란 어떤 감정을 말해주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과거 분사형들은 결국 감정을 나타내주게 되고
현재 분사 ing형들은 성질을 묘사해주는 그런 형용사가 되어주더라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분사형 형용사를 감정 형용사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원인이냐, 감정을 느끼는 어떤 결과냐, 뭐 이제 이런 것을 따져서 감정 형용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형용사가 정식 그 문법 용어인 거고 애칭으로 부른 거지. 자, 그러면 이런 분사형 형용사들 surprising해 불어. 성질이 징해 불어. 그래서 surprise, 누구를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는 중인 surprising. 그러니까 이 상황이 놀라워. surprising 한 거고 surprised라고 하면 놀라게 함을 당한이니까 surprised. 놀라는 거지. 그지? 뜨아 하면서 놀라가 자빠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론은 기억을 했음에도 종종 까먹을 때가 있지, 사람이. 그래서 암기 비법으로 기억합니다. 아, 뜨아! 뜨아는 다 감정이야. 사람의 감정. excited, 뜨아, 뜨아.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excited, 뜨아 했어. disappointed, 뜨아 했고 shock, 뜨아 했어. disappoint, 실망시키다예요. disappointing, 실망시키는 중인,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사물의 성질을 묘사하고 disappointed, 뜨아, 내 점수가 뜨아, 이게 뭐야? disappointed, 뜨아 하였다.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뜨아는 감정. 이렇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shock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누구를 깜짝 놀래키다입니다. 그래서 근가는 모두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ing형이냐 ed형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영화는 정말로 interesting, 흥미로웠다라는 거죠. interested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나는요,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역시 ed 형태로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사형 형용사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저학년일 때에는 분사나 어떤 과거, 분사나 능동, 수동 이런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은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물은 ing, 사람은 ed 형태야.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저학년 때 들은 적이 있다면, 자, 저학년 때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사람이어도 쓸 수는 있는 거죠. 의미로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more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는 중인이라고 현재 분사형으로 바꾸면 boring이 되겠죠. 그 다음 지루하게 함을 당한, 즉 지루함을 느끼는 감정, 그지? He was bored. 그가 지루함을 느낀 겁니다. 그죠? 따분해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영화는 지루하게 해. 진짜 지루하게 하네. 돈 아깝다. 그 영화가 지루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는 지루합니다. He is boring 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루하게 하는 중이야. 소개팅을 나갔어. 또는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줘갖고 나갔는데 야. 진짜 그 남자 지루하더라. 뭐 재밌는 얘기랍시고 아재 개그랍시고 난리는데 내가 보통은 아재 개그 정말 좋아하거든. 정말 너무 지루한 거 있지 그 남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맺힌 게 있나 봐, 그지? 막 선생님 엄청 막 있어 맺힌 거. 있어. 야, he is boring. 야, 너무 지루한 사람이야.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 맺힌 거 있었어. 10년 전에.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ing라고 사람에 쓸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미로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야. 또는 와, 참 특이하고 흥미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보면은 특이하네. 자, 선생님은 특이하다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나는 전혀 특이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대 나보고. 도대체 어디가? 아무튼 그랬을 때 she is interesting. 참 흥미로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사형 형용사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이제부터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자, 사람들은 were amusing by the actor. 자, 그 배우에 의해서 뭐뭐 당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amuse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누구누구를 즐겁게 해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즐겁게 해줌을 당한이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래서 amused라고 해줘야지 되겠네요. 자, 그는 먹었습니다. 2개의 boil 끓이다죠. boiled 끓여진 계란, 그러니까 삶은 계란. boiling 하면 끓이고 있는 중인 계란. 자, 끓고 있는데 그거를 손을 꺼내 먹습니까? 웬일이야 이거죠. 자, 그녀는 보았습니다. broken 깨어진 창문, 깨지는 중인 창문. 네, 깨어진 창문이죠. 자, I don't want to hear that 삐리리 sound anymore. 자,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저 삐리리한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라는 건데요. 우리가 annoy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네, 짜증나게 하다, 네, 화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annoying이라고 하면 짜증나게 하는 중인, 짜증나는이고요. annoyed 하면 짜증나게 함을 당했어. 내가 짜증나 죽겠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짜증나게 하는 이 annoy한 그런 소리는 annoying sound라고 한다면 모기 소리 같은 거. 뭐야? annoying 하면서 이런 거 대단히 annoying 하죠. 네, 그럴 때 그러면 annoying sound. 짜증나게 하는 저런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뭐 공사 소리라든가 막 드릴로 막 뚫는 거 잠깐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나면은 그것도 상당히 annoying한 사운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드라마 그런데 내가 보았다 어저께 이었다. 자, 2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야지. 그러면 내가 봤어 무엇을 그 드라마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자, 우리 제자들 이미 우리가 관계대명사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은 다 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해서 생략된 거. 그러면 내가 어저께 보았던 그 드라마는요. was 이었습니다. 자, 그 드라마가 지루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boring 지루하게 하는 지루함. 자, 그녀는요. 그의 sudden death 갑작스러운 죽음에 쇼크를 받았다. 충격받았다라고 해야겠죠. shocked라고 해야죠. shocking 하면은 쇼킹한 뉴스. 쇼킹, 그지? 놀라게 하는 이런 뜻이지. 자, 그것은 the most 삐리리 moment, 가장 삐리리한 순간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라고 하죠. embarrass라고 하는 것은 당황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당황하게 하다라고 점잖은 표현으로 말을 한 거고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말해서 쪽팔리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쪽팔리는 순간이었다. 아주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한 성질을 묘사하는 단어 embarrassing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it wa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in my life. 네, 내 인생에서 가장 embarrassing한, 네, 좀 창피한 이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선생님도 정말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있었어. 물론 이제 경중을 따질 수 없어. 몇 개 있어, 몇 개. 근데 선생님 대학생 때 물론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왔지만 선생님이 수학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뭐 가끔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2번째 전공으로 복수 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자,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을 해서 이제 영어교육을 졸업을 하고 컴퓨터를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시험 개망했어. It wa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in my life. 진짜로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때 느꼈었거든요. 네. embarrassing 한 거죠, 그때. 그리고 난 그 당시 embarrassed 했지. 완전 뜨아였지. 자, 캐티가 매우 삐리리 할 때 그녀는 endlessly, 끝없이 말한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녀가 매우 흥분했을 때 excited 했을 때 끊임없이 말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 저 남자 알아. 그는 물을 마시고 있네, 소파 위에서. 자, 그러면 물을 마시고 있어 소파 위에서 하는 그런 남자를 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drinking, 물을 마시는 남자라고 하면서 현재 분사 이용해서 남자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도 있고 on the sofa라고 하는
부사 표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어구를 수반했으니까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죠. Drinking water man. 너무 이상하다, 그지? Man drinking water. 물을 마시는 남자. 근데 소파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남자. 이렇게 되죠. 자, 소녀가 서 있습니다. 문에. 나는 그녀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난 생각하는데 소녀. 근데 문에 서 있는 저 소녀가 내 친구다라고 생각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녀긴 소녀인데 어떤 소녀? 서 있는 소녀. 그러면 그냥 standing girl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 at the door라고 하는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가 확장이 됐으므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야 합니다. 자, 엄마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cross, 교차시키다인데요. 일이 돼서 교차된이란 뜻입니다. 자, 다리가 교차되어 있대요. 즉, 다리를 꼬고 있든 다리가 꼬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책을 읽어요. with, 뭐뭐와 더불어. 아, 다리를 꼰 채를 써보라는 겁니다. 뭐뭐한 채. 그러면 영어에서 뭐뭐한 채라고 했을 때 with 명사, 분사의 패턴이죠. 그러면 그녀의 다리와 더불어 책을 읽고 있는데 요렇게. 근데 그녀의 다리가 분사 뒤에 쓰는 패턴 crossed 요렇게 씁니다. 그러면 꼬아진 그녀의 다리와 함께 바로 다리를 꼰 채의 영어식 표현이 되죠. 자, 요런 거 네, 기억해 주세요. 크로싱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죠? crossed. 다리가 꼬아진 채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with 명사, 분사의 패턴, 뭐뭐 한 채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도난당한 그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steal, 훔치다. stole, 훔쳤다. stolen, 훔침을 당한, 바로 도난당한. 그래서 stolen car. 바로 과거분사 하나로만 수식을 하니까 그냥 앞에서 수식을 했네요. 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그래요. 자, 잡고 있는 중인 holding이라고 쓰면 되죠. hold, 잡고 있다, 안고 있다인데 뭐뭐 하는 중이니까 ing로 썼고요. hold인데 누구를 홀드해? 그 아기. 그래서 의미를 수반하는 의미 단위를 이렇게 확장시켜줬죠.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그래서 뒤에서 수식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여자가 내 여동생입니다. 되죠? 자, 소녀긴 소녀인데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 그래요. 자, wearing 하고 쓰면 되죠. wear, 착용하다. ing 붙여서 착용하는 중이 무엇을? 빨간 모자를. 그래서 빨간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저 소녀가 케이트입니다. 자, 집이야.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 집은 멋있어 보인다. 그래요. 집이긴 집인데 페인트, 칠하다죠. 그런데 칠하는 중이 아니라 칠하여진. 그래서 painted blue. 그러면 블루로 페인트 칠하다인데 이때서 파란색으로 칠하여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해서 파란색으로 칠하여진 저 집은 보인다, 멋있게. 요렇게 되어주겠네요.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개념을 느끼는 영작 코너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자, 오늘은 세 문장이 나가요. 자, 그 영화는 정말 지루했다. 네, 지루한이라고 하는 분사형 형용사 쓰는 거죠. 그 영화가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오, 어떻게 써야 할까? 네, 요거 써보시고. 자, 그 다음 탐과 이야기하는 저 소녀를 보아라. 자, 봐라 저 소녀 쓰는데 소녀긴 소녀인데 탐과 얘기하는 중인 소녀라고 하면서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함께 수식을 하니까 네, 뒤에서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지 되겠죠? 자, 그는 눈을 감은 채 그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자, 그러면 그는 생각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 뭐 한 채 이렇게 한 채 정도의 표현으로 with 쓰고 명사 쓰고 분사 쓰는 패턴입니다. 그의 눈이 감겨진 채로. 그래서 눈을 감은 채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요거 세 문장 반드시 우리 제자들 영작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